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또 이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똑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나와는 다른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거나 그냥 편하게 흘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 1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진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끝을 이야기하고 멀어지신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냥 서서히 연락이 뜸해졌다거나 흐지부지 멀어졌다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분명히 관계를 두고 어떤 말이 오가고 그 이후에 확실하게 단절된 상태의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요. 뭐 썸이었든 연애였든 혹은 이름을 붙이기 애매한 관계였든 간에 그냥 어영부영 사라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서로 끝을 느낀 상태.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애매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적어도 겉으로는 끊겨 있는 관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여러분 쪽에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게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방의 애매모호한 태도, 어중간한 태도, 뭔가 답답하게 굴고 명확한 말을 해주지 않는 태도,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태도, 이런 태도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받아주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냥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끊어낸 게 아니라 더는 이런 식으로는 못 가겠다 싶어서 끊어낸 거죠. 나도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봤고 이해해줄 만큼 이해해줬고 혼자 납득하려고도 해봤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다. 여기서 더 가면 내가 무너질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과 단판을 지으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연인 관계였던 분들이라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수 있겠습니다. 결혼이든 더 진지한 관계로 가는 방향성이든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는 관계의 그림이든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관계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지 않고 계속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생각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론은 안 내리고 책임질 것처럼 보이지만 확답은 주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말은 피하는 식.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심이 없는 건가 싶다가도 또 완전히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더 헷갈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썸 관계였다, 애매한 관계였다 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분명 있었고 감정도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관계를 정립하는 순간만 되면 상대가 자꾸 피해버리는 거죠. 뭐 말을 돌리거나 타이밍을 미루거나 지금은 좀 그렇다 하는 식으로 명확한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 정도로만 곁에 두고 있는 건지 계속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는 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막 몰아붙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두 번쯤 이야기를 꺼내 봤을 수는 있어도 이야기를 꺼낸 순간보다 오히려 기다려 주신 순간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하겠지. 다 생각이 있겠지.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준비가 되면 표현을 하겠지. 이렇게 믿고 한 번 더 참고 넘어가신 적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괜히 재촉했다가 괜히 부담을 줬다가 관계가 아예 끝나버릴까봐 참으신 경우도 있겠다 싶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무겁게 느끼지 않을까? 내가 조급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도 미루고 내 불안을 나 혼자 정리하면서 버티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칼같이 끊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기다린 후에 끊어낸 것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더 이상 애매함을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단절은 애정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랑만으로 버티기는 어려운 구조가 너무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 관계 안에 계속 있으려면 최소한 나는 어디쯤 서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나?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면서 이런 애매한 자리에 머물 수는 없지 않나?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은 이걸 계속 피하지? 왜 계속 확신을 안 주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 연락도 하지 않고 있고 마음은 남아 있어도 실제로 이어지는 건 없는 상태. 뭔가 끝은 냈는데 여러분 속은 하나도 안 시원한 상태. 겉으로는 끊어냈지만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이 사람이 남아있는 상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펜타클 페이지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이 펜타클 페이지 카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마음속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그 근본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에이스 오브 컵 카드도 나와 있고,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고 아쉬움도 있고 여러분이 떠난 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진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원했던 방향성에 확답을 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없고 마음은 있지만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환경이 정리된 상태는 아닌 느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했던 거고 잡고 싶어도 확실하게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뭔가를 약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카드에 완즈 4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완즈 4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안정감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자리는 장애의 요소, 방해의 요소 자리예요. 이 완즈 4번이 부정적인 요소로 나왔다라는 것은 안정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현재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이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뭔가를 약속할 수 있었던 상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네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지금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자신이 없는 상태. 네가 원하는 답을 해주고 싶지만 그 답을 했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불안정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애매하게 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애매하게 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원래부터도 자신감이 조금 부족한 사람일 수 있겠다 싶어요. 정확히 어떤 이유든 간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이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잡아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너의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확신을 줬다가 나중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여러분을 잡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떠나려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예 없었다면 차라리 무덤덤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붙잡고 싶고 아쉽고 돌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붙잡을 정도의 추진력은 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답답한 마음이죠. 좋아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인 거거든요. 잡고 싶지만 내가 뭘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 바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이 왜 떠났는지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내가 널 다시 붙잡는다고 해서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너를 또 기대하게 만들면서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 차라리 너의 결정에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포기한 상태, 여러분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돌아와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렇게 완전히 끊어진 채로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본인이 움직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의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가벼운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카드에서 보기로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건 아니다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답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안일해 보여서였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분이 가벼운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마음이 깊은 만큼 오히려 더 겁을 먹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쉽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 때문에 더 피하게 되는 사람. 그런 결이 조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태도가 여러분을 덜 힘들게 만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가 됐든 결과적으로 확신을 못 받았고 계속 기다리게 됐고 결국 여러분이 먼저 끝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가 가벼워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그런데 적어도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무정해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마음이 없어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좋아하지만 자신이 없고, 좋아하지만 확답을 줄 수 없고, 좋아하지만 지금 자기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정리해보자면 여러분을 향한 애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 상황이나 본인 마음의 준비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전히 뚜렷한 답을 줄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마음속으로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독한 마음을 먹고 이 사람과 단판을 지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가졌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끊어낸 뒤에 후유증이 꽤 깊게 남아있고 또 앞으로도 꽤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끝냈는데 속으로는 아직 한참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다시 다가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더는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보이겠다, 이 사람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고생은 조금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은 되게 복합적으로 보여요. 단순히 그립다, 보고 싶다, 미련이 남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목을 매고 있지? 나는 이 사람한테 뭐였을까? 내가 너무 우습게 보였나? 농락당한 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지? 나만 진심이었나? 이런 불쾌함과 분노, 서글픔, 허무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굉장히 복잡한 마음 상태가 한동안은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역시도 가만히 편하게 지내겠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여전히 자신의 상황이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당당하게 잡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갈망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사람 역시 한동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겪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 다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와 분노, 그리움이 뒤섞인 채로 힘들고 이 사람은 아쉬움과 미련, 무기력함이 뒤섞인 채로 힘든 상태. 둘 다 각자 힘든데 정작 서로에게 바로 손을 내미는 흐름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마음만 복잡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흐름이 그렇게 끝나겠다. 여러분과 이 사람의 인연이 그냥 이렇게 일단락 되겠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해 오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그 연락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재회를 제안한다든지 여러분이 원했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는다든지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락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이 연락은 그저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연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너를 가볍게 생각했던 게 아니다. 내가 이 관계를 안일하게 봤던 게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진심이었다. 다만 내 상황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너에게 원하는 답을 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자기 사정을 털어놓고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듯이 해오는 연락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연락이라기보다는 이제라도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하는 연락에 가까워 보여요. 이 사람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진심을 더는 혼자 끌어안고 있기 어렵다 보니까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는 느낌입니다. 이건 약간 이런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원했던 답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는 연락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한 번도 여러분에게 구구절절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진심이 드러나는 연락이다 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연락을 받았을 때 되게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듣고 싶었던 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지금도 똑같은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또 명확하지는 않고 진심은 느껴지는데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느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겠다 싶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오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조금은 깔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게 연락의 핵심, 정말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내 진심을 너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적어도 너는 내 마음이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그래서 연락을 해오는 것으로 보이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 마음을 돌리길 바라는 그런 결정을 기대하고 하는 연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사람의 진심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가볍게 보거나 대충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것. 마음은 분명히 있었고 여러분을 향한 애정도 진심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진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 힘도 용기도 없었다는 것. 결국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진심이었다는 것. 이 부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이게 참 사람 미치게 하는 진심이죠. 진심은 있는데 결과가 없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좋아하긴 하는데 잡아주지는 못하는 마음. 놓치기 싫어하면서도 붙잡을 자신은 없는 마음.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더 허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의 진심을 듣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다 싶어요. 내가 너무 오해했나 싶을 수도 있고 적어도 이 사람이 날 가볍게 본 건 아니었구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진심이 있다고 해서 다시 같은 관계를 이어가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은 또 별개의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카드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 다시 이어진다고 해서 뭔가 아주 찬란한 앞날이 그려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드라마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서로 확실히 알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계로 반짝반짝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심은 진심대로 알게 되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림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줄지 말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문제고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보이지만 만약 여기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재회는 당연히 될 것이고 만약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진심을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시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는 부분, 이 사람의 진심을 듣게 되는 일은 앞으로 있겠다 싶지만 진심을 듣게 되는 것과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하지 않을까. 진심은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이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또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또 앞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한번 카드로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상황과 정확히 똑같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듣다가 너무 아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셔도 좋고 그냥 가볍게 흘려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이 상대방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시작의 카드부터 굉장히 강렬하네요. 소드 10번 그리고 타워 카드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상대방과 관계가 단절되신 분들, 정리가 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조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합의하에 조용히 대화 끝에 관계를 정리하신 게 아니라 뭐 다퉜든 어떤 큰 사건이 있었든 간에 끝이 조용하지만은 않았던 관계,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의 모양이 매끈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데 단순히 기분이 좀 상하는 정도, 잠깐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지 그걸 심각하게 고려해 볼 정도의 어떤 일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건 아니다 싶은 선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거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관계의 근간을 흔들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건이나 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여러분만큼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의 입장에 소드 7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드 7번 같은 경우는 가벼움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조금 죄송합니다. 안일함을 뜻할 때도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이 안일함이라는 건, 그리고 소드 7번에서 말하는 가벼움이라는 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눈앞만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을 여러분은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심각하게 봤는데 이 상대방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라는 식으로 가볍게 받아들였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이성과의 술자리를 가졌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말도 없이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걸 예의의 문제, 신뢰의 문제, 선의 문제라고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술 한 번 마실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화가 날 일인데 상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연락 문제로 예를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상황 혹은 연락 텀이 길어지고 기본적인 설명조차 없는 상황 여러분은 이걸 신뢰가 깨지는 문제라고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그 자체도 여러분에게는 큰 문제였지만 더 크게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태도가 여러분에게는 더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 같은 일을 보고도 여러분은 심각하게 보고 이 사람은 별일 아니라고 보고 여러분은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은 왜 그렇게까지 일을 키우냐라고 생각하고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이중으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일단 사건 자체로 이미 화가 나 있는데 상대방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서 더 기가 막혔던 거죠. 내가 지금 왜 화가 난 건지, 내가 이걸 왜 문제라고 하는 건지, 이게 왜 나한테는 상처인지, 최소한 그건 이해하려는 태도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 보였으니까요. 쉽게 말하면 사건보다 사건 이후에 이 상대방의 반응이 더 치명적이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일을 두고 이 사람이 보여준 반응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다치게 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 상황을 축소하려는 태도, 대충 덮고 지나가려는 말투,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식의 반응,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더 깊게 실망시켰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잘 안 풀렸을 걸로 보여요. 여러분은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나름대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참다가 오히려 한 번에 다 터뜨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결론은 비슷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단순히 말이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셨을 우리 2번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깊게는 허탈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이렇게 가볍게 보나? 나는 이 관계 안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확 꺼지는 순간이 왔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끝을 맞이하지 않았나.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더는 버틸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서로의 차이가 너무 커서 결국 멈추게 된 관계 그리고 그 끝이 그렇게 스무스하지는 않았던 관계 이게 여러분의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앙금이 꽤 크게 남아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이 사람을 아직 좋아하느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답답함이 남아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억울함이 남아있고 그때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응어리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별의 후폭풍이 단순히 그리움만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지 않을까. 보고 싶기도 한데 화도 나고 미련도 남는데 또 생각하면 짜증도 나고 그때 내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봤던 그 태도가 떠오르면 마음이 차갑게 식기도 하고 이게 한 방향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되게 겹겹이 쌓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애증이죠.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은 지금 카드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솔직히 굉장히 어리둥절한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말 모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느낌이 아니라 뭐 일부러 우기거나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식이라기보다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완즈 6번으로 시작해서 행맨, 매달린 남자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그 어떤 카드에서도 또 어떤 카드를 조합해봐도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안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거의 없어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크게 화를 내지?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우리가 헤어질 문제였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되게 답답하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문제였고 너무나 명확하게 상처가 된 일이었는데 이 사람은 헤어진 지금까지도 그 무게를 잘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과 더 대화가 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끝난 게 아쉽고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감정과는 별개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명분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연락은 해보고 싶고 다시 대화도 해보고 싶고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내가 뭘 사과해야 하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거지? 내가 대체 어떤 말을 해줘야 너의 기분이 풀리지? 이게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꼈다면 차라리 사과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서는 그게 정말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 다음에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납득을 하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리딩을 하는 저도 뭔가 조금 답답하고 듣는 우리 2번 분들도 조금 답답할 수 있겠다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답답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해결의 방법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과도 못하겠고 약속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뭐 아무 말 없이 있기엔 또 여러분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마음은 움직이는데 행동은 멈춰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다 싶어요. 내가 이 관계를 완전히 놓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식으로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 생각은 계속 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표현의 부족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드에서 느껴지는 걸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저도 자꾸 말을 더듬거리게 되네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사람이 행동은 없지만 이 사람의 신경은 계속 여러분에게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븐 오브 완즈 그리고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세븐 오브 완즈 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참아낸다 하는 인내 에너지가 많이 들어있는 카드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행동,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걸 참아내고 있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신경이 쓰이는 상대에게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궁금하고 계속 생각나고 여러분의 근황이 신경 쓰이고 이 관계가 정말 이렇게 끝이 날지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정작 먼저 연락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있는데 행동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니, 그렇게 신경 쓰이면 연락을 하지.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으면 사과를 하지.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로 그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출발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왜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았는지, 왜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했는지 아직도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부족하고 공감이 부족하니까 사과도 할 수가 없고 사과를 할 수 없으니까 행동도 나오지 못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으로 감정과 행동이 분리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것도 맞고 이별이 마냥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멈춰 있는 사람. 그게 지금 이 사람의 솔직한 속마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너무 나쁘게 보기만도 조금 애매한 게 알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과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해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선명한데 이 사람은 그 선명함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그 생각이 다른 사람, 기준이 다른 사람, 공감의 방식이 다른 사람. 그래서 상처를 주지만 본인은 그걸 상처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마냥 이 사람을 나쁘다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일, 그리고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두 사람은 애정이 식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래요.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서 헤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해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부딪혀서 헤어진 관계다 보니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심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끝난 것 같고 나도 더 이상 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문득 이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너무 세게 말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화낼만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까지 화가 났던 이유를 이제는 알까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감정이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건데 애정이 남아있고 풀리지 않는 감정도 있으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의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도 신경이 계속 여러분에게 쏠려 있어요. 잘 지내는지, 누구 만나는지, 자기 없이 괜찮은지, 혹시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속으로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팽팽한 상태라서 당분간은 냉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먼저 손을 내밀고 싶지는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 내가 먼저 그래야 하지? 내가 상처받은 쪽인데, 내가 이해받지 못한 쪽인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먼저 숙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움직임 없는 시간이 이어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의 중간에 데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 데스 뒤에 나와 있는 컵 킹이나 완전 6번의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올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못 이기고 먼저 다가오게 되는 그림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그때도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정말 큰 상처를 줬다. 내가 그때 너무 안일했다. 이렇게 깊이 반성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왜 오느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왜 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이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결국은 감정이 남아 있으니까 못 이기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애정과 미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손을 내밀 때에는 여러분과 트러블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율을 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그 조율의 방식은 이 사람답겠다 싶어요. 뭐 감정적인 사과나 깊은 공감을 해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조정안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안했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숙여서 여러분을 달래주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가 싫어하는 거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 그 부분은 내가 유의할게. 네가 불편해하는 방식은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조금 실용적인 대안을 들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아주 감정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 어렵고 대신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네가 싫다니까 안 할게. 이 정도로 맞추려는 태도는 보일 수 있겠다 싶어요. 쉽게 말하면 공감은 안 되지만 조심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납득한 건 아니고 여전히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내가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네가 싫어한다는 거 알겠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게 이 사람의 화해의 방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미묘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이 다시 손을 내밀었고 아예 무심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맞춰보겠다는 말도 하긴 하는데 이게 내가 듣고 싶은 방식의 사과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만큼의 공감도 아니고 뭔가 한 끗씩 부족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걸 내가 받아줘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지금 카드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고 받아주는 쪽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여러분이 틀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에게 감정적인 공유까지 바라지는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공유까지 기대하면 앞으로의 만남도 더 어려울 수 있고 이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지 말고 그냥 이 사람이 인지적으로 느끼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높게 사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말, 그 정도의 변화 의지를 여러분이 높게 사서 이 사람을 받아주신다면 그래도 관계는 생각보다 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될 이 사람의 진심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를 놓고 싶어서, 미련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고 다시 손을 내밀 정도로 여러분을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자신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과의 방식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건 이 사람의 진심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한층 더 깊게 알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부디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흐름 있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감정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한번 카드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디테일한 상황보다는 큰 틀,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거나 그냥 가볍게 흘려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억지로 맞추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지금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교류하고 있는 이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하고 있는 이성과 그저 호감만 있는 상태, 그냥 연락만 가끔 하는 상태,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의 상태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썸 관계, 그런데 그 썸도 조금 깊은 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나누는 대화의 결이나 실제로 만났을 때 흐르는 분위기나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연인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름만 없지 사실상 유사 연인 관계처럼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다정하고 이 상대방이 챙겨주기도 하고 애정이 느껴지는 말과 행동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결이 있는데 정작 관계에 명확한 이름은 붙지 않은 상태.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 애매한데 속으로는 이미 정도 많이 들었고 애정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온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정확히 몇 개월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딱 끊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여러분 체감상 꽤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고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애매함도 설렘으로 느껴졌을 수 있어요. 뭐 연애보다 썸이 더 설렌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 전에 간질간질한 느낌,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는 듯한 그런 미묘한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이 애매함이 설렘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서서히 지쳐가고 불안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일 수도 있고 서로 천천히 알아가는 중일 수도 있고 상대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다독였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기대도 생기고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는데 관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커지게 되지 않았나, 불안함이 커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분명히 애정은 느껴져요. 그래서 또 단순히 나를 가볍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만났을 때 챙겨주거나 하는 말투나 둘이 있을 때의 분위기를 보면 분명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관계의 정립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나를 책임지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점점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정작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 모르겠다. 이 사람에게서 어떤 확신을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물어보고 싶었을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무슨 사이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관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솔직히 이런 질문이 목 끝까지 차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묻지 못했던 이유는 괜히 물었다가 이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조급해 보이는 건 아닐까? 지금의 이 분위기조차, 이 관계조차 깨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또 쉽게 묻지 못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데도 섣불리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지는데 그렇다고 그걸 꺼냈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마저 무너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상대가 언젠가는 먼저 말을 해주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뭔가 바뀌겠지.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닐 테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히겠지. 아마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면서 버텨오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이 상대방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도 꽤 깊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이름은 없는 상태, 말 그대로 관계의 실체는 있는데 정의가 없는 상태이지 않을까. 감정은 오가는데 명확한 관계성은 자리 잡히지 않았고 가까움은 있는데 책임은 없고 이런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함과 피로감이 생각보다 크게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하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접을 수라도 있고, 차라리 명확한 연인 관계라면 기대를 걸 수라도 있는데, 지금은 그 어느 쪽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붕 뜨게 되는 거죠. 어제는 이 사람이 분명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선을 긋지 싶고 같이 있을 때는 연인 같은데 혼자 돌아오면 나는 솔로인 것 같고 이 애매함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안에 불안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그 생각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일단 이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가볍게 보거나 그냥 심심풀이처럼 대하거나 적당히 즐기다가 떠날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으로 보이고 그래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꼈던 애정이 착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다정함, 챙김, 미묘한 집착, 신경, 이런 둘 사이에 흐르던 특별한 공기,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혼자만의 착각이나 그런 결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고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안에 애정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좋아하는 마음과 동시에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같이 깔려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 앞에만 가면 자꾸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가 진중한 관계 앞에서 자꾸만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이 사람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펜타클 5번 카드와 소드 10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 연애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전 연애에서 받은 상처가 꽤 컸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직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사람, 누군가와 진지하게 얽히고 감정을 깊게 주고받고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책임을 나누는 그 과정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애정, 사랑이 싫은 게 아니라 상처가 두려운 사람이라고 할까?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히 느끼고 있고 관계를 끊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공식적인 관계로 만들고 더 깊이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예전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믿었다가 무너진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가 깊어졌다가 끝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상처받을 일을 만들고 싶지 않고, 너무 깊어졌다가 남이 되는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자기 마음속에 깊이 드러났다가 그 사람이 떠났을 때의 공허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바운더리 안으로 누군가를 깊게 들이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관계를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외롭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까워지는 관계가 일정 선을 넘는 순간 갑자기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다정한 건 괜찮고, 적당히 설레는 건 괜찮고, 적당히 서로를 아끼는 것도 괜찮은데, 거기에 책임과 정의와 미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안이 올라오는 타입.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마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자신의 상처와 방어 기제 때문에 여러분을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두고 있는 거니까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고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곁에 두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붙잡을 용기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 지금 이 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네. 이 사람은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너무 기대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만의 연애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처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덜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별의 후폭풍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보다 관계를 시작한 후에 자신이 무너질 가능성을 먼저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애매함이 어떤 불성실함이라기보다는 안전장치처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애매함 때문에 불안한데, 이 사람은 그 애매함 덕분에 덜 무섭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실함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여지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관계의 정립을 원하는데 이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상태를 더 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를 수 있겠다 싶네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감정은 유지하고 싶고,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곁에 두고 싶고, 지금의 관계성도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식으로 정립하는 순간 따라오는 무게감은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처럼만 지내면 안 되나? 굳이 관계에 이름을 붙여야 하나?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 않나? 왜 더 깊어져야 하지? 왜 꼭 책임과 정의를 붙여야 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할 부분은,
이 사람의 애정은 진짜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애정이 진짜라고 해서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좋아한다고 해서 다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애정이 있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딱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여러분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좋아함을 연인 관계로 가져갈 용기는 부족해 보입니다. 책임감은 없어 보여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일, 그리고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사람의 진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네. 저는 곧 여러분에게도 임계점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고, 이해할 만큼 했고, 상대의 사정도 나름대로 생각해봤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애써왔고, 또 조심해왔지만 더 이상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는 못 가겠다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건 갑자기 화가 나서 터지는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그냥 아주 단단하게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묻고 넘어가야겠다, 확인해야겠다, 더는 이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나는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만 남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말로 꺼내게 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무슨 사이냐? 너는 나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이 관계를 이렇게 애매하게만 끌고 갈 생각이냐? 앞으로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뭐 표현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핵심은 애매하게 끌지 말고 명확히 하자. 이제는 나도 지쳤다. 이런 말을 이 사람에게 전하게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은 이 사람의 진심을 듣게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진심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이 속마음의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도 이기적인 진심, 그걸 여러분에게 드디어 털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진심이라고도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정식으로 관계를 맺는 건 부담스럽다고, 지금 이대로 지내면 안 되냐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지 않았냐고 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좋아한다면서 왜 책임은 묻죠? 진심이라면서 왜 사귀지는 않아? 나를 원한다면서 왜 관계에 명확하게 이름은 못 붙여?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진심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인정을 하면서도 관계는 조금 미루고 싶어하고 유예하고 싶어하는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말을 진심이기는 한데 동시에 궤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맞다. 그런데 연애는 좀 부담스럽다. 너와의 관계는 소중하다. 그런데 지금처럼만 지내면 안 되냐? 우리 지금도 충분히 좋지 않냐? 굳이 연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냐? 이런 식으로 감정은 인정하지만 책임은 피하는 논리로 궤변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솔직함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로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고, 정말로 관계 정립은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말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정직하다고 해서 납득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결국 그 정직함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리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 않을까. 이 사람 말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역시도 기대를 내려놓고 지금 같은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이런 관계는 싫어, 못 해먹겠어 하고 정리를 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드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의 궤변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처음 같았으면, 관계가 시작된 처음 같았으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좋아한다는 말, 진심이라는 말, 부담스럽다는 이유, 뭐 상처가 있다는 사정, 그런 것들을 듣고 또 한번 이해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번 분들은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오래 버텼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너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이 감동으로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변명처럼 들리고 진짜 개빡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진심을 듣고 나서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 나를 좋아하긴 하는구나. 근데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대로 잡을 생각은 없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상태 유지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감정은 남아 있어도 판단은 훨씬 선명해지고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게 되거나 적어도 확실하게 거리를 두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뭐 냉정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가졌던 감정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쪽짜리 관계로 남아있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적당한 감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계였는데 이 사람은 그걸 끝까지 못 주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사람의 진심은 여러분을 가볍게 본 건 아니었다는 것, 감정은 진짜였다는 것. 그런데 그 진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을 제대로 책임지고 관계를 정립할 용기까지는 없다는 것.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자기 두려움을 더 크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게 만들 거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부디 제 리딩과는 달리 좋은 흐름, 좋은 진심을 알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퍼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연애운 전용 덱 카사노바 리딩은 개인 상담을 통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의 진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어떤 관계성에 놓여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지, 또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카드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딩은 1대1 개인 상담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여러분과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큰 틀, 큰 흐름 위주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만약 듣다가 너무 내 상황과 맞지 않다,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거나 그냥 가볍게 흘려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먼저 우리 4번 분들과 상대방 분의 관계성, 관계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욱해서 헤어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제 끝이다, 완전히 접겠다, 마음까지 다 정리됐다, 이런 식으로 헤어짐을 맞이했다기보다는 감정이 확 올라온 상태에서, 자존심이 확 올라온 상태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다가 헤어지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 자체가 아주 깊은 심사숙고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 안에서 나왔던 결정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펜타클 9번 카드와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란히 나와 있는데, 이 펜타클 9번 카드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뭔가 하나 못마땅한 부분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도 충만하고 너무너무 서로가 좋은데 맞춰지지 않는 부분, 성에 차지 않는 부분,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한 가지쯤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다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조금 이별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싸움의 시작이 사소한 문제로 시작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툼의 원인 자체는 진짜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연락 문제였을 수도 있고 말투 하나였을 수도 있고 약속 문제였을 수도 있고 뭐 서로의 태도 하나가 기분을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건의 크기보다도 그걸 풀어가는 두 사람의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 사람이 먼저 욱하고 다른 한 사람도 지기 싫어서 받아치고 그 상태에서 또 더 센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분하게 식어가는 관계라기보다는 감정이 너무 살아있어서 팔딱팔딱 살아있어서 오히려 세게 부딪혀버린 관계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싸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대충 지나가거나 적당히 멀어지거나 아예 반응조차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번 분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마음이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으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더 상처받고 더 날카롭게 말하고 더 자존심이 상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사람 모두에게 미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헤어짐 자체가 진심이 아니었다 보니까 싸우는 도중에 나온 말들이 끝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정작 마음은 아직 그 끝을 따라가지 못한 상태. 그래서 겉으로는 헤어진 상태인데 속으로는 정말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아직도 그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 다 지금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이렇게 진짜 끝난다고? 이렇게 끝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저 사람도 분명 지금 나를 신경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연락해주면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먼저 연락하기는 싫고, 손 내밀기는 싫고, 이런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 동시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솔직히 헤어짐이라기보다는 다툼이 길어지고 있는 상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데빌 카드와 컵 9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이 컵 9번 카드만 놓고 보자면 자기 만족, 고집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데빌 카드와 붙어 나왔을 때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똥꼬집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먼저 숙이고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 더 큰 상태. 상대를 잃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아쉬운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먼저 풀자고 하면 관계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 같아서 버티고 있는 흐름이 두 사람 모두에게서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서로를 놓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붙잡지도 못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또 상대가 먼저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말 그대로 감정은 있는데 행동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태도는 끝난 사람처럼 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차단까지 가신 분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아니면 두 사람 모두든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차단을 해버리신 분들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또 웃긴 건 그렇게 차단을 해놓고도 속으로는 연락 오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상담을 꽤 많이 해봤기도 했고 또 자존심 싸움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차단은 했지만 신경은 계속 쓰고 있고 끝났다고 해놓고도 상대 반응은 궁금하고 연락 끊었다고 해놓고도 상대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오길 은근히 기다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꽤 많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지금 겉으로는 헤어진 상태가 맞습니다. 근데 그 헤어짐이 완전한 정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감정이 너무 남아있어서 싸움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멈춰있는 느낌. 이별이라기보다는 감정 싸움의 연장선 위에 놓여있는 관계.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상대가 미울 수도 있어요. 말할 때마다 자존심 세우는 거,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던 거, 뻔히 감정 남아있으면서도 계속 버티는 태도,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꼴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우면서도 보고 싶고, 화가 나면서도 끝내기는 싫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연락이 오면 좋겠고, 이런 상반된 감정들이 같이 많이 들어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핵심은 감정이 식어서 끝난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딪혀서 멈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지금 서로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다. 미련도 남아있고, 또 분도 안 풀렸고, 서운함도 있고, 다시 붙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자존심이 덮여 있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네, 되게 심각하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자마자 되게 귀엽게 느껴지네요. 3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네, 이 사람 솔직히 지금 카드로 봤을 때 속마음을 말씀드리면 연락하고 싶어 죽겠고, 화해하고 싶어 죽겠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 죽겠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되게 강하게 보여져요. 마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너무 의식하고 있고, 너무 신경 쓰고 있고, 여러분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의식적으로 눌러버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기도 컵 9번 카드가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안 좋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우위에 서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문제로 다퉜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자존심이 상했는지는 각자의 사연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건 이 사람이 관계 안에서 밀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 역시도 내가 먼저 사과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보여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관계를 사랑의 문제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감정도 감정이지만 누가 더 아쉬운가? 누가 먼저 숙이는가? 누가 관계의 중심을 잡는가? 이런 힘의 문제로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이면 자기가 아래로 깔고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럼 앞으로도 관계가 그렇게 유지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내가 먼저 연락해서 풀자고 하면 결국 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내가 먼저 매달려야 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내가 먼저 사과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관계 안에서 내가 주도권을 잃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관계를 굉장히 계산적으로 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내심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주고 먼저 사과 비슷한 걸 해주고 먼저 풀어달라고 와주면 그때는 받아줄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화해할 생각도 있고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건 아닌데 그 문을 여는 첫 행동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해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표현은 세긴 하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약간 이런 마음도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놓겠다 하는 마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관계가 자기 기준에서 안정적으로 굴러갈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자기가 먼저 숙이면 나중에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헤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해를 원하면서도 그 화해의 방식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보고 싶다고 바로 뛰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싶어도 참고 연락하고 싶어도 참고 다시 만나고 싶어도 참으면서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의 정말 솔직한 속마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이렇게 헤어질 결심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진짜 마음이 정리돼서 끝내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끝까지 먼저는 안 하겠다 하는 고집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안 끝났는데 태도는 끝낼 수도 있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도 되게 모순적이죠. 다시 만나고 싶어 죽겠는데 먼저 연락 안 오면 이렇게 끝내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식. 감정보다 자존심을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역시도 아직 감정이 남아있긴 한데 절대 먼저 연락은 안 하겠다. 저 사람이 먼저 와야 한다. 내가 왜 먼저 숙여야 하냐.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카드상으로는 지금 두 사람 모두 똑같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면 좋을 텐데 그 대화의 시도를 먼저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 모두 버티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몇 년간 상담을 하면서 지켜본 바, 이런 관계는 겉으로 보면 되게 차갑게 식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속이 되게 뜨거운 경우가 많아요. 아예 정리된 관계였다면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릴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 상대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상대의 반응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지는 것 같으면 싫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의식하는지가 궁금하니까 더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정리하자면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화해도 하고 싶어요. 연락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서 자신이 우위에 서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와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은 굉장히 큰데 태도는 굉장히 딱딱한 상태. 그게 이 사람의 진심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있을 일, 그리고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사람의 진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깔려있는 6장의 카드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흐름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에이스 오브 컵 카드와 힘 카드가 나와 있어요. 중간에 선 카드도 끼어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화해가 되고 재회가 되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완전히 끝으로 가는 흐름이라기보다는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그 길이 아주 순탄하거나 예쁘게 흘러가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완주 5번 카드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림만 봐도 지금 박터지게 싸우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둘 중 한 사람이 완전히 숙이고 들어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가고 개선 방향을 정하면서 성숙하게 재회하는 그림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교과서처럼 예쁘게 풀리는 재회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어쩌다 보니 화해했네, 어쩌다 보니 재회했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부딪혀야 할 일, 연결된 건덕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겹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하게는 주고받아야 할 물건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연락할 명분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로 인해서 다시 교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 누가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찾아오는 시기다라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명분 때문에든 어떻게든 연락이 닿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말을 하게 되고 감정이 아직 크게 남아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화해가 되고 또 어쩌다 보니 재회까지 이어지는 그림,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회는 어떻게 보면 성에 차는 재회는 아닐 수 있어요. 속 시원하게 풀리고 왜 싸웠는지 다 짚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정리하고 뭐 다시는 같은 문제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약속까지 되는
그런 재회는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서로 마음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감정을 완전히 끊어내기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덮어두고 다시 만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다시 만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직 찝찝한데, 아직도 저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저 사람이 사과를 충분히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완전히 납득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감정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나긴 만나는데, 완전히 개운한 상태로 다시 출발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관계는 조금 박 터지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불쾌하고 세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지금 카드상으로는 두 분이 되게 무난하고 평온한 만남을 하는 커플이라기보다는 감정도 강하고 부딪힘도 강한 커플로 이어지겠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비슷한 문제로 또 다투고 또 헤어졌다가 또 다시 못 잊어서 만나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못하는 흐름,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 그대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다투고 또 헤어지고 또 못 놓고 다시 붙는, 이른바 해붓해붓 커플의 모습이랄까요? 제가 좀 악담을 하는 것 같은데, 악담이라기보다는 사실 두 사람의 감정 방식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애정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애정이 너무 강해서 갈수록 그 애정이 애증으로 흘러가는 관계. 서로 무관심해서 멀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너무 신경을 써서 자주 부딪히는 관계. 그래서 남들보다 더 격하게 싸우고 또 남들보다 더 격하게 다시 붙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네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를 보면 결국 두 분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 핵심 문제를 덮어두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싸웠던 이유가 있고 서로 자존심이 부딪힌 이유가 있고 관계 안에 불편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는데, 화해할 때, 재회할 때 그걸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요. 감정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만나기는 하는데, 정작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을 하지 않다 보니까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4번 분들이 만약 조금 더 스무스한 만남을 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재회할 때 무조건 덮어두고 재회를 하시는 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감정이 급해서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고 다시 붙은 것만으로도 안도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도감에만 기대서 문제를 덮어버리면 얼마 못 가서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꼭 재회 직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재회를 하고 난 후에라도 두 분이 진중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가 왜 그렇게까지 욱했는지, 왜 그렇게 자존심을 세웠는지, 어떤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감정이 상하는지,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제대로 맞춰가는 시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곧 알게 될 이 사람의 진심은 정말 여러분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 아직도 여러분을 너무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 화해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다는 거, 그 진심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이나 이 사람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쉽사리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앞으로도 그런 자존심 싸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또 한 번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유의하셔서 대화를 잘 이루어 나가신다면 화해하신 후에 이런 반복적인 일은 좀 피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인 카사노바 덱이나 이너카드 리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개인 상담 일정 잡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부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흐름 있으시길 바라겠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스무스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만남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와 댓글을 통해서 제 카드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